미리 쓰는 유서 그거 이제 읽고 나서 마저 봤는데 뒤에도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인형과 인간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자로 써져 있고요. 내 생각의 실마리는 흔히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나는 삶의 밀도 같은 것을 실감한다. 선실이나 나무 그늘에서 하는 사색은 한적하긴 하지만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공허하거나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안에 그 사람들을 묘사를 하는데요. 이런 세속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약간 비켜나서 한켠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거를 관조하는 이 성직자의 어떤 글 쓰는 성직자의 시선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읽을게요. 산다는 일이 일종의 연소요, 자기 소모라는 표현에 공감이 간다. 그리고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선량한 눈매들이 저마다 무슨 생각에 잠겨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는 그래서 조금은 외롭게 보이는 그 눈매들이 나 자신을 맑게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 눈매들은 연대감을 갖게 한다. 이 시대와 사회에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연대감을. 진짜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구나. 법정 스님은 버스 안에서 이런 걸 보시는구나. 저도 학교 갈 때는 버스를 타는데요. 그 셔틀버스 말고 아이 학교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면 한 두세 정거장, 서너 정거장 이제 가는데 버스가 두 개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까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네, 이게 좋아요. 네. 왠지 조금은 또 외롭게 보이고 그 눈매들이 일단 선량한 눈매들이 이렇게 되게 좋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또 연대감을 갖게 하고 이 버스를 타고 가면은 운전사와 승객 사이의 관계를 통해 새삼스레 공동 운명체를 헤아리게 된다. 만약에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면 타고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잖아요. 혹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승객 중에 누군가가 뭐 괴상하거나 뭐 무례한 짓을 한다거나 이러면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도 불쾌감, 심지어 뭐 위협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다 좋고 머리 위에서 고래고래 뿜어대는 유행가와 우습지도 않은 만담이 우리를 몹시 피곤하게 하지만 운전사와 차장이 좋아하는 것일 테니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이건 약간 유머러스하게도 읽히고요. 차장이 있던 시절인가 봐요. 70년대니까. 끝없는 인내는 다스림을 받는 우리 소시민들의 차지니까. 그러고 이제 사유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진척해 나가는데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침묵의 의미 요거는 저는 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가 없을 때는 집에 혼자 있으면 말 없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말 없이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잠잘 때 빼면 한 5시간 정도. 근데 그 5시간 중에 일부를 또 지금 이렇게 녹강에 쓰고 있습니다. 현대는 말이 참 많은 시대다. 먹고 뱉어내는 것이 이미 입의 기능이긴 하지만 오늘의 입은 불필요한 말들을 뱉어내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고를 하는 것 같다. 이전에는 사람끼리 마주보며 말을 나누었는데 전자매체인가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짓거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접니다. 혼자서 휴대폰을 앞에 두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유언비어나 긴급조치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정책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말의 내용이 아첨이건 거짓이건 혹은 협박이건 욕지거리건 간에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입도 되게 험한 편이고 말이 많을 뿐더러 이제 입도 험한 편인데 진짜 무건수행 이런 게 요즘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물론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무소유에서는 여기 법정 스님이 되게 그 난을 그거 좀 난 좀 다 좀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난이 생기를 잃어버린 거 그거에 좀 뭐야 죄책감 내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 심지어 그 난을 딴 사람한테 줘버렸는데 여기 이제 그 저기 꽃밭에 산사의 꽃밭에 장미가 폈단 말이야. 너무 이쁘더라.
또 어디 갔다니 양귀비가 펴 있더라. 그것도 너무 이쁘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 꽃에는 내 손길과 마음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예쁘다는 거죠. 어린 나이처럼,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소유냐 존재냐. 그 다음에 그 소유는 하되 집착은 하지 않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린 왕자한테 편지를 쓰셨대요. 영혼의 모음 이래가지고 어린 왕자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다 저떻다 있고 이제 어린 왕자 일부를 인용을 하세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하고서 오늘 이제 친구를 새로 사귀었으면은 그 친구는 뭐 뭘 좋아하니 뭐 공놀이를 좋아하니 걔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걔는 몇 학년 몇 반이야 걔는 몇 등이나 해걔 집은 몇 평이야 이렇게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 기억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어른 왕자는 그런 사람들을 버섯이라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장미꽃 얘기 그 유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길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 장미꽃. 그 다음에 또 뭐 길들인 그게 이제 길들이라는 거죠. 여우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왕자가 그 뱀한테 이제 물려가지고 자살을 택할 때, 자살이라 말하진 않죠. 그건 내버린 묽은 허물 같은 거야. 묽은 허분. 그건 슬프지 않아. 이봐 아저씨 그건 아득할 거야. 나도 별들을 쳐다볼래.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 달린 눈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누구나 그렇지만 너무 이건 예쁜 책이죠. 어린 왕자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길게 썼느냐 했는데 마지막에 너의 소중한 장미와 곱비가 없는 양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너는 항시 나와 함께 있다. 하고 어디다 썼나 보니까 아동문학 사상 197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청탁도 거절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제가 팔에 힘이 없고 팔이 좀 떨리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 거 되게 재밌었어요. 신시 서울인데 이때 신자가 귀신할 때 신자입니다. 우리 달혜원에 참외장수가 왔다. 노인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시는데 들어왔는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40원을 받고서 참외 두 개를 샀는데 이 돈을 받아진 노인이 돈에다 대고 침을 태태 뱉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엄숙하고 진지하고 이래서 이제 그냥 뭐라고 묻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어떤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참외장수 할머니네. 아, 여자 할머니였구나. 네. 왜 그랬냐 물었더니 이게 마수거리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참외가 이제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자가, 그러니까 화자가, 작가가 보기에 이거는 미신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근대화로 줄다름 치고 있는 조국의 수도권에서 이와 같은 무속이 건재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도 아니고 계신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신시는 계룡산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구나 싶었다. 이 신시의 순례자들은 서민층만이 아니고 높은 벼슬아치들의 댁네들까지도 가끔 동참하고 있다는 데는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요. 네. 종교와 미신의 분수령에는 여러 가지 푯말이 밝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과 사, 그러니까 바를 정자에 사, 사악하다 할 때 그 사자, 가짜, 사교 이런 거 할 때 또 있을 법하다, 사입이 참 사입이랑 한자가 다르네요. 구하는 바가 청정하고 바른 것이냐 아니면 사대고 굽은 것이냐에 따라 그 길은 갈라질 것이다. 가끔 절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거 절을 사원을 신시로 잘못 알고 온다. 그러니까 이걸 제식으로 바꾸면 점집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절에 가면서 이제 점집으로 생각하는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여기 작가의 이야기고 이런 경우 종교와 미신의 촌수는 실로 모호하게 된다. 제가 요거를 이제 읽고 싶어서 쓴 건데요. 종교하고 미신은 정말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받는 대접이 이렇게 점집, 미신 그런 거하고 조금 닿아 있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다른 데 비해서. 근데 원래 사실 불교야말로 그런 식의 종교와는 조금 다른 자기 완성의 철학, 자기 구도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처한테 빈다고 해서 부처가 뭐 부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 천당 가고 뭐 내 가족이 뭐를 얻고 이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기독교하고는 다른 식의 어떤 그 기전을 메커니즘을 가진 종교로 알고 있는데 되게 또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무속신앙하고는 제일 많이 섞여 있다는 것도 또 아이러니고. 그리고 이거 글로서 그냥 완성도도 높아요. 아까 어떤 노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아침 그 노인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복숭아를 이고 왔다. 아까 참외였잖아. 근데 이제 여름이 더 무르익으니까 이제 제철 과일, 복숭아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살구, 자두 이런 거 나중 되면 이제 사과, 배, 감 막 이런 거 갖고 오시겠죠? 이러다가는 갈아주는 호의가 동업자로 변질되고 말 것 같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사줘서 마수거리를 해주면서 이제 이게 미신에 동참하는 이제 이런 걸로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아름다움, 난 모르는 누이들에게 이렇게 이게 이제 내가 니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니들한테 이제 쓴다 이렇게 한 고1, 2쯤 되는 소녀들인데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여학생들이 대여섯 명이 제과점에 앉아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고1, 1이나 2쯤 되는 소녀들의 대화층은 너무나도 거칠고 야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예요. 니네들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말 이런 게 이제 그렇다. 이것도 참 공감이 많이 되고 저도 이 나이 때 말 더 막 험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거칠게 네 그런 걸 반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걸 읽을 겁니다. 나의 애창시 심심산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같이 이나 잡고 홀로 살더라.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은 이렇게 글자 숫자만 맞추면 이거 뭐야? 약간 시조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시조도 아니고요. 천마 유치원의 시랍니다. 전 사실 처음 읽어요. 심산, 깊은 산이라는 이제 뜻인데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심심산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같이 이나 잡고 홀로 살더라. 이 모래에 있는 이나 잡으면서 네, 이시였습니다. 자기 이시 좋아한다고 그렇게 쓰셨네요. 그래서 훌륭한 독자는, 아니, 훌륭한 작가는 항상 훌륭한 독자, 많이 읽고 깊이 읽고 거기에 깊이 감흥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당연한 것 같고, 그 내친 김에 이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한때 되게 떴다가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땐 그 현상이 이게 추락한 혜민 스님 동영상도 뜨지만 그 밖에 뭐 법륜 스님 뭐 정목 스님 많은 스님들의 법문이나 동영상들이 뜨는데 이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님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종교도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수필집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글이 되게 짧고 접속사를 되게 안 쓰시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피천득 인연 이런 걸 이제 수필하면 떠올리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필로는 네,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